다들 잘 아시겠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졌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3선 서울시장이자 여권 대선 주자, 유력 재선 주자의 죽음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박 시장은 정치인으로 발을 내딛기 전에는 약자를 보호하던 인권 변호사이자 참여연대를 설립한 시민사회 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많은 분들로부터 인권과 약자의 또 어려운 여성들 편에 섰던 인물로 그렇게 평가받았던 바 있죠. 그래서 그의 죽음에 많은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실종되기 하루 전에 그런데 이 서울시의 한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언론으로부터 또 뒤늦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공개된 박 시장의 유서에서 박 시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그리고 또 죄송하다. 아울러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짧은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 사안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부터 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전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참여연대 계실 때도 그랬고요. 아름다운 재단 만들고 아름다운 가게 하실 때도 봤고 그리고 최근에는 2주 전에도 따로 개인적으로 뵀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었고요. 박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시장직을 마무리해가면서 대권까지 준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치인으로서 좀 더 좋은 면모를 보일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이런 선택을 할 거라고는 사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변 참모들도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요. 그 네. 이후에 고 노회찬 의원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마음속에 손톱으로 이렇게 꾹 눌러놓은 자국처럼 삶을 좀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 시장의 마지막 모습 이제 경찰과 언론에서 일부 공개가 됐는데 어제 오전 10시경에 이제 가회동 공간을 나섰고요. 휴대전화 오후 4시경에 성북구 인근에서 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박 시장의 딸이 오후 5시가 넘어서 실종 신고를 했죠. 그리고 오늘 새벽 0시 조금 넘어서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아울러 또 언론 보도 등등을 통해 박 시장이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 또한 이 부분도 많은 충격을 주고 있기도 한데 장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훌륭한 분이 사망해서 안타깝다. 이런 말도 솔직히 마음속에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아니 왜 몹쓸 짓을 하고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냐.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어렵습니다. 되게 영향력이 큰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삶이 되게 아름다운 삶을 사셨잖아요. 네. 시민운동과 시민의 정치 참여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끌어 오신 분이잖아요.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만큼 그 책임이 있었던 분인 것 같은데 본인의 어쨌든 한순간의 실수였던 2017년부터 저런 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실수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렇게 무책임하게 삶을 놓는 것은 좀 사회의 지도자로서는 옳지 못한 선택을 하셨다.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다들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충격도 크고요. 안타까운 마음도 상당한데 정치권에서도 조금씩 좀 조심하는 가운데 그 또 본심이라고 할까요? 그 안타까움에 토해져 나온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그 결정 누구도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은 원망스럽다. 오점이 있다 한들 살아서 해결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죠. 통합당 내에서도 조심스러운 가운데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조혜진 의원은 매우 안타깝지만 만약에 미투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은 일단 대책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유상범 의원 역시 안타깝지만 그 과정 밝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기호 통합당 의원은 여비서가 자신의 명예뿐 아니라 인생을 걸고 고발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피해자 얼마든지 도울 생각 있는데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 가능성이 우려스럽다. 이런 걱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해찬 대표 경로했는데요. 조금 전 박원순 시장의 빈소에서 기자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당 차원에서 성추문 의혹 등에 대해 대응을 할 건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하냐고 굉장히 좀 화를 많이 냈습니다. 기자를 노려보기도 했고 뭐 등등 최소한 가릴 게 있다라면서 분노를 표했는데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런 사망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 정치권 말을 아끼는 가운데 또한 조심스러운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과 통합당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통합당은 이 문제를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다 라고 국민들에게 인식을 받을 수 있고요. 다음번 서울시장 선거에 네. 좀 유리한 구도를 잡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언급하는 걸 조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해찬 대표의 저런 행동도 상당히 좀 유감스러워요. 오거돈 부산시장이 저런 네. 미투 사건이 났을 때 상당히 일벌백계 하겠다, 당대표로서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리가 부적절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저기서 기자들에게 경로를 하고 좀 상스러운 소리까지 하셨어요. 저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꼭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예의만 차려야 됩니까?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자의 명예도 있지만 사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기자들도 예의를 지켜야 될 자리에는 예의를 지켜야죠. 기자들이라고 함부로 아무 질문 던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자리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이 비슷한 경험들을 했는데요. 고 김선일 씨 이라크에서 피랍됐을 때 테러 단체에서 그때 김선일 씨 사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현지에 가 있었던 김영미 PD, 프리랜서 PD가 있었는데요. 국제전화로 저한테 새벽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화를 냈던 게 뭐였냐면요. 김선일 씨가 피랍되면서 한국이 이라크 파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테러 단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라크 파병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모 통신사가 영문 기사로 뿌렸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참수했다 이러면서 화를 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정부의 대처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바 쓰레기 만두소 사건이 있었을 때 나중에는 불량 만두라고 우리가 정정하기도 했지만 당시 언론은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 만두를 제조했던 회사 사장이 한강에서 스스로 투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화 통화를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실종됐다고 하는 소식이 나왔을 때 아직 생사도 확인 안 됐는데 언론은 성추행 문제를 계속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좀 참아줬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아직 최소한 생사가 확인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도해도 늦지 않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의 고소가 있었습니다. 그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근데 이미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당사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에 대해서 아직 추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현 단계에서는 조심해야지 맞는 거죠. 인과관계를 연결하기 어려우니까요. 앞으로 경찰이 또 수사 진행할 겁니다. 비난을 해도 그 뒤에 비난해도 늦지 않는다. 최소한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신중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론에서 어제도 굉장히 많은 오보를 쏟아내기도 하고 심지어 사망했다고 하는 보도를 내는 매체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는 앞서 나가지 말고 언론은 확인된 사실을 보도하는 곳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미 다 연결 다 지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고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최소한 어떻게 보도해야 되는지 절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더라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좀 참아주는 게 기본적인 자세라고 봐요. 그리고 책임 문제를 얘기할 때에도 경찰이 수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저는 냉정한 평가는 또 그 뒤에 이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사회가 지켜줘야 할 부분들은 바로 그런 거라고 봐요.
자제는 모든 쪽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쌍소리나 노려보거나 격노하지 말고 아, 당대표로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지금 성추행 의혹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지금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저렇게 서울시에서 시민장으로 저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원순 시장 10년 전에 유언장에다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사망을 하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치러달라고.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시민장으로 하고 저렇게 크게 추모 분위기를 하면은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또 다른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이것은 공격하는 쪽도 자제해야 되지만 저런 지금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자제하고 네. 일단은 좀 냉정함을 찾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어느 일방적으로 한쪽이 네. 잘못했다, 과하게 한다 그런 식의 접근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소를 했다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을 다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오거돈 시장 문제 나왔을 때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미 추정 가능한 단어들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전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연결하게 되면 그 피해 여성의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도 지금 구제받아야 될 대상이고요.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 여성이 현재 이런 결과로 연결됐다고 자꾸 언론에서 보도하게 될 경우에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네.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그러니까 네. 물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요. 나중에 가서 사실관계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많이 그러니까 다 확인해야 될 게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이걸 시민장으로 한다거나 이거 네. 부적절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거예요. 일단 이건 참 한국적인 어떤 장례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고인 보내드리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잘잘못이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따져도 늦지 않다고 봐요. 그걸 지금 따지기 시작하면요. 너무 안 좋잖아요. 자, 양쪽의 의견 이 정도면 충분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경찰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네.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네.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일단 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르는 조사는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네, 가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을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장례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약간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4월 보궐선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000만 명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 자리가 지금 이제 공석이 됐고요. 부시장이 역할을 대행하게 됩니다만 내년 4월에는 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예대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갑작스런 사태가 나서 말씀을 드린다. 내년 4월에 큰 선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에게 확신을 줘야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 시장 비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평론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과거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참여정부가 결국 정권을 빼앗기는 과정에서도 지방선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는 선거, 특히 이제 보궐선거가 껴있거나 큰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대선까지 직접 연결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이전에 여러 차례 정권들이 그런 모습들을 좀 지켜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를 들면 부산시장하고 서울시장 선거가 보궐선거에 같이 치러진다고 하면은 선거판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또 경남도도 역시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판단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선거가 커지고 그리고 그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집권에 대한 평가의 여론들이 작동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 정치를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것인지 이것이 대권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통합당 입장에서도 좀 장기간의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뭐 고인에 대한 예의를 표하거나 이런 말이 없이 바로 정치적인 계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말은 잘못된 상당히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망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지금 저런 얘기를 할 때도 아닙니다. 저런 얘기 한다고 내년 보궐선거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런 얘기는요, 나중에 장례 다 끝난 다음에 했어도 늦지 않고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후보를 내면 안 돼요. 본인들의 당원 96조에 자신의 당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등으로 그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가지고 재보궐선거가 진행이 되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로 계실 때 이 당원 96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당으로서는 최소한 부산과 지금 서울에는 후보를 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와 같은 부분은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 다음 주 월요일에 발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 좀 더 정확하고 좀 자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관련 사안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